지난달 25일부터 나흘간 종로 일대의 영화관에서는 노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노년의 삶을 화두로 다양한 세대가 만든 영화들이 상영되는데요. 세대를 막론하고 노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 겁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을지 노인 영화제를 통해 뉴스토리가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남학생 하나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만해라. 할머니, 별일 아니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요. 얼굴 표정이 심각해진 할머니가 뭔가 특별한 것을 꺼내듭니다. 할머니, 우리가 쫄 것 같아. 장난 같냐? 총알을 맞아 봐야 알겠지? 할머니의 정체는 영화 촬영장에서 소품을 담당하는 스태프입니다. 총 잘 나가요. 근데 지금 5발밖에 없으니까 5테이크 안에 끝내요. 저는 4테이크. 너 영화 찍는 거 처음 보니? 아, 네. 할머니들이 찍는 건 처음 봐요. 정이. 네? 내 이름은 할머니가 아니고 윤정이야. 사운드. 롤링! 3회 3회 1! 노인들은 영화를 직접 만들어 그들만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액션!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서울 노인 영화제의 홍보 영상입니다. 노인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생산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무언가를 즐기면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재밌게 표현하면 어떨까?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노인 감독들은 담담하게 연기도 하고 촬영에서 편집까지 모두 해냅니다. 노년의 삶이 굉장히 밝게 바뀌어졌죠. 날마다 나와서 영화도 만들고 또 같이 만드는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영화제에 참가한 청년 감독들은 노인들을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 영화제에 와가지고 노인분들의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에너지를 얻고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영화를 매개로 한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노년의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서울 노인영화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에서는 노인영화제의 막이 열렸습니다. 2017 서울노인 영화제 개막을 선포합니다. 한 해 더 풍성해졌어. 2008년부터 시작된 서울 노인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노인 관련 단편 경쟁 영화제입니다. 노인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진짜 무기력한 그런 노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화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더욱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그런 문화의 한 매개체로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가족들은 순번을 정해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돌보지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보,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보내요. 무슨 소리야?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죽은 남편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은 떠사진 한 장밖에 없어? 할머니 결혼 사진도 없어? 결혼 사진? 그때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살았어.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라서. 사연이 있어. 때마침 TV에서 흘러나오는 리마인드 웨딩 광고. 손자는 할머니를 위한 특급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할아버지, 그냥 우리 할머니랑 결혼 사진
아 참나. 야 이놈아, 내가 왜 네 할머니하고 결혼 사진을 찍어? 손자의 정성 덕분에 한껏 멋을 낸 할아버지와 웨딩드레스를 곱게 입은 할머니는 드디어 결혼사진 촬영에 성공합니다. 할머니 선물이야.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손자가 해줄 수 있는 건 결혼사진뿐입니다. 웨딩드레스라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매체를, 이미지를 웨딩드레스에 놓고 결국은 자기 평생 소원이었던 그 웨딩드레스 입을 수 있는, 또 결혼은 지금 못하지만 사진을 한 컷을 남기고 영정다신 대신에 웨딩드레스 입은 결혼사진을 남기겠다는 것이 그 작품의 저였습니다. 하루하루 비슷한 일과를 보내던 할머니는 서랍 속에 수의를 발견한 후 죽음이 다가옴을 직감합니다.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유일한 가족인 강아지가 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꼭 타셔야 돼요. 스쿠터에 강아지를 싣고 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거는 잡종이라서 저희는 안 받아요. 잠시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아지는 길을 헤매다 여학생에게 발견됩니다. 왜 여기 혼자 이러고 있어? 시원하지? 임무를 완수한 듯 할머니는 조용히 돌아섭니다. 잃어버리고 찾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소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뭔가 그런 과거에 대한 연결? 그런 장면 같은 거를 좀 연출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준호는 시 잃는 연희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지우라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유로 한 짓은 아니니까는 그만 노염 푸십시오. 다시 국가축제장에서 좋아하게 된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독일 파견 광부였던 준호는 45년 만에 찾은 고향이 낯설다며 연희에게 길라잡이를 부탁하게 됩니다. 함께 여행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기 무인차집이에요. 양심이라. 그럼 남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양심의 문제겠군요. 네.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에 아내가 있는 준호와 연희의 연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가을처럼 일주일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네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연희 씨가 있어서 더욱 즐거웠고요. 연희는 떠나간 준호를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가을은 깊어만 갑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들이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노인들도 얼마든지 순수하게 참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들은 미뿐 가는 제주도를 한 번을 못 가보네. 아이고 내 팔자야.
제주도 한번 못 가봤다며 할머니의 푸념이 이어지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할아버지는 고무동력기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제주도 항공권이 주어진다는 벽보를 발견합니다. 고무동력기를 직접 만들고 날려보지만 이건 어떻게 하는 게지? 칠순의 할아버지에게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할아버지 꼴찌하러 왔어요? 아이들의 놀림을 뒤로하고 할아버지의 고무동력기는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할아버지는 제주도 항공권을 손에 거머쥐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나가는 고무동력기에 참여한 할아버지를 통해 이제 우리 꿈이 젊은 세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인분들도 꿈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제 이뤄내는 귀여운 도전기를 담았습니다. 이번 노인영화제에는 역대 최다인 196편이 출품됐습니다. 이 중 본선에 오른 작품은 총 42편입니다. 노년 감독 부문이 18편, 청년 감독의 경우는 24편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술은 약간 부족할지 모르겠으나 그 안에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은 기술은 뛰어날 줄 모르나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서 우러난 그런 스토리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칠순의 딸은 5년 전부터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기억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 개인의 이야기, 우리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머니와 딸과의 모든 인류는 그런 관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머니는 27의 남편을 잃고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꿋꿋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에 갈 때면 할아버지는 돌아올 차비는 안 주셨다 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심해져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나 대학교 갈 때 뭐랬는 줄 알아? 너는 내 딸이지? 그래. 그냥 그 한마디. 칠순의 딸은 나는 엄마 딸이다 라는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난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난 엄마 딸이다. 내과 인턴 민지는 86세의 환자에게 엠부 베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숨이 멎을 것 같아 계속해서 보호자를 찾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손장가 뭔가 병원 안에 없는 것 같죠? 네? 아니 방송을 몇 번을 했는데 들었으면 안 왔을 리가 없잖아요. 민지는 휴게실에서 통화 중인 젊은 남자를 발견하고는 파르르합니다. 이숙자 환자 보호자시죠? 누구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이숙자라는 이름조차도 처음 듣는 듯합니다. 할머니가 쓸쓸하게 숨을 거둔 그 시간, 혼란스럽기만 한 민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엄마. 그렇게 새로운 삶과 죽음은 무심히 교차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당연히 기억해야 될 거 있더라고요. 사는 거가 곧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구를 좀 영화적으로 표현해보고 싶고. 노년의 감독과 배우 그리고 젊은 감독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젊은 감독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네요.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차경미 감독은 특히 젊은 감독의 촬영 기법을 꼼꼼히 챙겨봅니다. 촬영,
뭐 이렇게 속도감, 저는 감히 엄두도 이제 아무것도 못 내죠. 젊은 감독들은 투박해도 메시지가 뚜렷한 노인 감독의 표현 방식에 주목합니다. 어르신들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그게 쉽게 진정성이라고 하죠. 저희가 가장 찾는 어릴 때 왜 영화를 하고 싶었는가, 내가 뭘 찍고 싶었을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하고 가게 되는 것 같아서 특히 감독님 작품 조각모음 같은 거 보면서 칠순을 넘긴 조향숙 감독은 올해 출품작 웬 떡이냐를 본선 경쟁에 올렸습니다. 나한테 사실 과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야. 친구 부부의 구구절절한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중매를 했는데 군인한테 이제 중매를 했어요. 우리 친구,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옛날 빨치산 출신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그러셨어요? 혹시 한번 손 한 번이라도. 조향숙 감독은 굉장히 사적이고 소소한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3편의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후속편이 또 있습니다. 본인 거.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게 많으니까 이제 잘 만들게요. 지난 2009년에 조 감독은 남편과 사별하고 마음을 가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화 공부를 시작했고 우울하기만 했던 일상도 바뀌어 갔습니다. 외롭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고독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함으로써 사진도 보면서 이걸 맞추고 빼고 그런 게 너무 나한테는 그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야, 이건 참 나한테 좋구나. 이처럼 노인들이 직접 영화를 만들고 또 관심 있는 영화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기 시작하면서 노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더욱더 그 소통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같은 것들도 많이 느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노인 세대의 문제나 또는 비노인 세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데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 문화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노인들의 삶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노인 영화제가 던지는 진정한 화두일 것입니다.